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타인에게 바라던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 삶에는 아주 낯선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고요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과 하루 종일 부딪히며 살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누군가를 만나야 했고 해야 할 일은 끝도 없이 밀려왔지요. 그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제발 하루만 조용히 쉬고 싶다. 그 말이 입버릇처럼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흐르고 은퇴를 하고 자식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나고 휴대폰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시끄러움이 아니라 어쩌면 고요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안은 분명 편안한데 마음은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창문 밖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밤. 그 정막 속에서 사람은 문득 불안해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잊혀지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친구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산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정작 만나고 돌아오면 더 피곤한 모임인데도 괜히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채우곤 합니다. 혹은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영상을 틀고 뉴스를 보고 남의 삶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낸 하루 끝에는 이상하게 더 큰 공허함만 남지 않던가요? 조선의 선비들은 말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하늘이 내린 가장 귀한 공부의 시간이다. 그들은 사람들 틈에서 박수받는 순간보다 오히려 혼자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를 동락이라 했습니다. 홀로 즐긴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느냐 아니면 즐길 수 있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는 반드시 서운함을 낳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남이 연락을 해주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억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 풍요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외로움을 품격 있는 고독으로 바꾸는 법.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고귀한 명품으로 만드는 지혜. 새벽을 다스리는 루틴, 내면을 살찌우는 생산의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왕처럼 대접하는 동락의 기술까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조용한 밤을 가장 따뜻하게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 갈 필요도 없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야 할 이유도 없고 굳이 알람을 맞춰 새벽같이 일어날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편하게 살아야지요. 하지만 문제는 편안함과 무너짐을 혼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늦잠을 자고 식사 시간을 대충 넘기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흐트러진 사람은 결국 하루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68세 이 선생님은 은퇴 후 처음 1년 동안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고 늦은 밤까지 드라마를 봐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는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몸은 계속 무겁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하루는 금방 지나갔지만 정작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생님은 오래된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삶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몸이 게을러지면 마음도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삶도 무너진다. 그날 이후 이 선생님은 단 하나의 약속을 정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기.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면 새벽 공기는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다 보면 햇살이 나무십 끝에 맺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며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존감이었습니다. 남이 깨워서 억지로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시작하는 하루. 그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쥐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새벽 시간을 청음 같은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 내 마음의 소리를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시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이 무너져가던 마음의 질서를 다시 세워줍니다. 많은 분이 노후의 행복을 돈이나 건강에서 찾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하루를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가 흐트러진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규칙적인 리듬을 가진 사람은 놀라울 만큼 평온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얼굴입니다. 아침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인생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멈춰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가장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후회, 미워했던 사람, 자식에 대한 서운함, 늙어가는 몸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 가만히 있는 시간은 이런 어두운 생각들을 끝없이 불러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것입니다. 혼자라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멈춰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70세박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한 뒤 온종일 TV를 틀어놓고 살았습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뉴스, 뉴스가 끝나면 홈쇼핑, 또 유튜브. 눈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대체 뭘 하고 산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작은 공책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할머니, 하루에 한 줄만 써봐.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경비원 아저씨가 먼저 인사해 주셨다. 시장에 갔더니 봄 냄새가 났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일기를 쓰기 위해 낮 동안 좋은 장면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꽃 한 송이, 따뜻한 햇살, 친절한 말 한마디. 그전까지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하루를 채우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생산하는 삶은 이렇게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일만 생산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조금 더 성장시키는 모든 행동, 그것이 생산입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좋은 문장을 필사하는 것, 화채물을 주는 것, 뜨개질을 하는 것, 걷기 기록을 남기는 것, 사진을 찍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채우는 생산의 시간입니다. 반대로 남이 만든 콘텐츠만 소비하는 삶은 점점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유튜브를 5시간 봐도 마음은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삶만 들여다보았지 내 삶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말했습니다. 배움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갈고 닦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속도보다 깊이를 가져야 합니다. 빠르게 많이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천천히 깊게 쌓아가는 삶.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생산하십시오. 짧은 메모를 쓰십시오. 시를 읽으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의 가사를 받아 적으십시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그 10분이 쌓이면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심을 수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후는 황무지가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자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나 혼자 먹는데 대충 먹지 뭐. 집에만 있는데 아무 옷이나 입으면 어때? 늙어서 뭘 꾸며.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대우받느냐에 따라 무너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초라한 이유는 혼자라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혼자 있을 때일수록 더 단정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옷깃을 여미고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기 존중이었기 때문입니다. 69 세최 여사님은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뒤 한동안 큰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도 대충이었습니다. 찬밥에 물 말아 먹고 TV를 보며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백화점에서 작은 찻잔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싸진 않았지만 은은한 푸른빛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 찻잔을 사와 매일 오후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잔잔한 음악을 틀고 좋아하는 차를 천천히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간 이후 삶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축제가 되었죠. 여러분, 동락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기술입니다. 좋은 접시에 밥을 담아 드십시오. 혼자서도 예쁜 옷을 입으십시오. 향기 좋은 비누를 쓰십시오. 깨끗한 침구를 정리하십시오. 이런 행동은 사치가 아닙니다. 내 삶의 품격을 지키는 의식입니다. 조선의 문장가 신음은 유배지에서도 난초를 길렀습니다. 비록 초가집에서 홀로 지냈지만 그는 향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품격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정은 바로 내 스스로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으로부터도 소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든 깊은 향기를 풍깁니다. 혼자 먹는 밥상도, 혼자 걷는 산책도, 혼자 마시는 차 한 잔도 정성으로 채워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품격이 됩니다. 사람은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부모에게, 중년에는 배우자와 자식에게, 노년에는 친구와 관계에 기대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모두 홀로 서야 합니다.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인 사람일수록 노후가 평온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늘 관계에 끌려다닙니다. 싫은 사람의 전화도 억지로 받고 피곤한 모임도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견디는 힘이 생기면 사람은 놀라울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억지 웃음을 짓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덕이란 거창한 인격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여러분에게 준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명품으로 만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을 다스리는 루틴, 내면을 살찌우는 생산의 시간, 그리고 오감을 즐겁게 하며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동락의 기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를 위한 길입니다. 바로 나 자신과 화해하는 삶입니다. 평생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로, 배우자로, 직장인으로, 이웃으로.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 찾아온 선물입니다. 산속 깊은 곳에 홀로 서 있는 나무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고 묵직한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독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쓸쓸함이 아니라 품격 있는 동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조용한 밤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나는 나만의 명품 시간을 가꾸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다짐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우아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위대한 동락을 응원하는 지혜의 갈피였습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이 평안하고 단단한 밤 되십시오.